안녕하십니까. 바쁜 시간 중에도 저희 세미나를 참석해 주신 여러분을 환영하며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오늘 한국인을 위한 이런 줌 세미나를 기회를 만들어 주신 허튼스 아시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요즘 코로나 시국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수요가 늘어나고 또 가격과 거래량이 증가하는 그런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세계 각국의 통화량 증가와 낮은 금리의 커다란 두 개의 바퀴가 부동산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음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향후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진행되어 갈 것인에 대해서는 각각 다른 나라마다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정치적인 안정과 경제적인 안정을 유지하고 있는 싱가포르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성장이 유지될 거라는 그 전문가의 의견이 대부분입니다. 동남아 또는 세계 슈퍼리치들이 싱가포르 부동산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환율이 안정적이고 또 부동산 고정 자체가 물가 상승을 넘어서 상승하는 그런 심리에서 지금 자금의 파킹 지역으로 싱가포르이 손꼽히고 있습니다. 정치적 안정으로 또한 주변 국가가 불안할 때 홍콩이나 인도국가 국태다들이 있을 때 그 지역 갑부들이 싱가포르 부동산에 서들이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따라서 오늘 싱가포르 부동산에 대해서 우리 저희 팀의 최정원 부장님께서 그 구체적인 시리와 함께 또 여러분과 함께 이 싱가포르 부동산 여행을 떠나볼까 합니다. 이 설명 중에 질문이 계시면 저희 줌 하단의 채팅이나 Q&A에 질문을 해주십시오. 설명 중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만약 답변이 길다면 저희들이 이메일로 추후에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여정을 안내해 주실 저희 팀 최정원 부장님을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정원 부장님은 한국 및 싱가포르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시며 또 실력이 탁월하신 분입니다. 우리 최정원 부장님께 화면과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비록 온라인이지만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싱가포르에서 인사드리는 부동산 에이전트 최정원입니다. 본 세미나의 내용은 오늘 기준으로 웨비나용으로만 사용 목적을 한 것입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말씀 주시면 자료 전달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스티브 박사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 저는 여기 그 에이전트로, 허튼 소속으로 에이전트로 있고요. 제가 그 이해를 한 것은 아닙니다. 네, 혹시나 해서 미리 말씀 한번 드립니다. 예. 쉐어 스크린이 안 돼요. 잠시만요. 있나요? 죄송합니다. 미숙한 진행 죄송합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허튼스 소속으로 공인중개사로 일을 하고 있고, 한국에서는 외환은행 그 본점의 부동산팀에 소속이 돼서 PB본부 부동산팀에서 그 구야비 고객님들 부동산 자산 관리를 좀 해드렸었고요. 그전에는 미래에셋하고 부동산 114가 합작으로 만들었었던 해외 부동산 중개법인에서도 근무를 했었습니다. 약 10년 정도를 한국에서 부동산 관련 일을 하다가 제가 이제 싱가포르하고 이제 결혼을 하는 관계로 싱가포르에 와서 여기서 또 하던 일이었던 공인중개사를 따고 이렇게 일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선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준 이 허튼스와 또 우리 연구원 쯔택 씨와 또 우리 한국인 에이전트 팀 분들께 미리 감사 말씀 드립니다. 여기 온다고 머리도 하고 메이크업도 받았는데 너무 오랜만에 해서 좀 많이 떨리네요. 제가 퍼블릭 스피커가 아니어가지고 잘 좀 이해 부탁드립니다. 저희 허튼스 에이시아는 그 싱가포르 마켓시어 세 번째로 큰 회사로 2002년 설립 이래로 조용하지만 요란하지 않게 아주 탄탄하게 잘 커온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저희 한국인 에이전트 팀들이 좀 있어서 이 고객님들 혹시 싱가포르로 오시는 이민 위주로 오시는 분들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사실 부동산이잖아요. 그 부분을 저희가 협력해서 이렇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혹시나 부동산으로 관련된 것들 제가 뭐 부족하거나 하면 저희 팀에서 같이 이렇게 연구하고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싱가포르 부동산을 한번 이제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 싱가포르에 대해서 우리 박사님께서 너무 잘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다른 거는 안 하고 또 인구수하고 크기 정도만 말씀드리면 인구는 569만 명입니다. 그래서 서울의 약 한 60%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런데 면적은 약 한 1.2배라 약간 쾌적한 느낌이 그래서 드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또 지리적인 요충지, 뭐 동남아 비롯해서 어디저기 가기 편한 나라이고 또 여기는 또 매력적인 조세 규제, 또 낮은 법인세와 상속세 같은 여세가 없다는 것, 이런 것들이 아주 강점으로 싱가포르의 인기를 지금 많이 이렇게 검증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정치적,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도 안정된 점, 이런 것들이 싱가포르에 많이 오고 싶어 하시는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전반적으로 싱가포르의 주거용 부동산부터 한번 살펴보실게요. 주거용 부동산은 지금 현재 2010년 이래로 이렇게 그래프를 좀 보여줘 왔는데요. 한국이랑 살짝 반대로 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한국은 아마 2012, 13년도에가 제일 낮았던 시기였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지금 이때가 사실 가장 좀 피크를 찍었다가 다시 2017년까지 좀 내려갔다가 이제부터는 올해까지 이렇게 완만한 곡선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이는 싱가포르 정부에서 지속적인 쿨링 메저라고 해서 그 열기를 좀 튀기게 하기 위해서 냈었던 정책들로 인해서 현재 지금 모습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정책들은 뭐 예를 들어서 보유세, 그러니까 취득세를 살짝 중과를 한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없었던 보유 기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정책을 정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대출이나 이런 걸 규제를 살짝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굉장히 싱가포르 정부가 굉장히 노력을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 목적은 사실은 가격을 다운시키는 건 목적이 아니고 싱가포르 정부는 완만하게 이렇게 상승하는 곡선을 이제 만들고 싶었던 거였는데 결과적으로는 사실 그게 잘 맞아 떨어지고 있다라고 지금 평가를 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의 정책을 통해서 현재 지금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사실 신규 분양 거래량을 한번 보시면 이게 사실 부동산 흐름의 중요한 잣대인데 2020년 코비드 중간에 굉장히 심각했을 때 싱가포르 정부에서 서킷 브레이커를 했어요. 서킷 브레이커는 정말 나가지도 잘 못하고 이렇게 활동도 되게 제대로 제한을 많이 줬었을 때인데 이때 외에는 그 이후로도 이렇게 보시면은 다시 페이즈 2 좀 완만하게 풀어졌을 때 그리고 또 더 풀어졌을 때 이때 이렇게 신규 분양 물량이 예년의 물량 수준으로 판매 수준으로 올라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디벨로퍼들도 놀라고 시장도 좀 놀라고 저희 에이전트들도 좀 놀라는 상황이었어요. 사실 이때는 왜 여기서는 쇼플렛이라고 불리는 모델하우스 또 그때 당시에는 정말 마음대로 갈 수 없었고 다 예약해야 가야 되고 인원 제한도 있고 우리가 사실 막 고객님들 가셔가지고 모델하우스에 가서 이렇게 커피 한 잔 마시고 이러는 게 좀 재미인데 그러지도 못했던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잘 하고 있다가 요즘에 다시 조금 더 강화를 하는 바람에 이제 물건이 줄어들긴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코비드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사실 외국인이 지금 못 들어와서 이렇게 물량을 잘 판매가 될까 싶었던 상황이 또 이렇게 잘 되는 이유는 뭘까? 이렇게 저희가 좀 분석을 좀 해봤거든요. 네, 보시면 아까 569만 인구수가 569만 정도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이제 싱가포르 정부에서 2030년까지 인구 100만 명을 늘리고자 하는 정부의 꾸준한 인구 성장 정책이 한몫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인구가 계속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보시면 또 외국인이 대략 전체 한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외국인이 이제 싱가포르 정부는 외국인의
외국인을 받아들일 때 어떤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좀 수준이 높은 외국인을 받아들이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양질의 퀄리티 있는 외국인들이 와서 또 마켓의 어떤 그들의 니즈를 이제 읽은 마켓들이 이제 트렌드가 이렇게 좀 시너지가 좀 높아지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뭐 인구도 늘어나고 또 거기에 이제 여러 계층 뭐랄까 여러 가지 이제 수요를 갖고 있는 외국인들도 늘어나는 거죠. 또 싱가포르 통계청에 따르면 그 2010년 대비 2020년에 그 가족 구성원 수가 3.5명에서 3.2명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는 인구는 느는데 한 세대당 세대원 수가 줄어든다는 건 세대 분리가 많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또 보시면 이제 고령화도 좀 되고 있고요. 65세 이상의 세대원이 있는 세대 수가 또 한 10% 정도 2010년 대비 늘었고, 또 싱글이 세대 수로 있는 것도 많이 늘었고요. 그래서 이제 핵가족화로 인해서 1, 2인 가구가 또 증가를 하고 있는데, 또 거기에 또 메리드 커플, 이제 결혼한 커플들이 소득이 또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9천 불 정도 되는 게 지금 파란색은 2010년, 그 주황색은 2020년인데요. 한 9천 불 정도 이상부터는 그 2010년보다 소득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력이 있는 그 메리드 커플들이 계속 늘어나는 거라서 이제 가족 수요가 층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만큼 수요가 늘어나는데 외국인도 들어오고 수요가 늘어나는데 그만큼 그럼 공급이 계속 있어주느냐, 그걸 한번 보시면, 이거는 이제 정부에서 택지를 공급하는 이제 량을 이제 그래프로 만든 건데요. 2010년, 11년 때에 비해서 이렇게 보시면 계속 하락세가 있어요. 그 주택 공급량이 계속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사실 2020년, 19년, 20년 때까지 정말 낮아졌다가 요즘 들어서 정말 공급이 잘 안 되니까 조금 릴리즈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대략 한 1만 세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근데 감소량으로 인해서 여전히 이제 물량 부족이 있는 거고, 그러면 또 택지 공급만이 말고 다른 방법으로 택지 공급이 안 되는가라고 보면 사실 재건축이라는 것도 있긴 한데, 사실 더 어려운 얘기잖아요, 재건축은. 이 싱가포르 재건축은 한국 재건축하고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싱가포르 재건축은, 한국은 조합원이 살고 있다가 재건축이 되면 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싱가포르는 현금 청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디벨로퍼가 그냥 현금 청산해서 다 내보내고 새로 딱 지어서 퍼블릭에 오픈하기 전에 먼저 살짝 불러가지고 조합원들한테 좋은 층 호수 이렇게 고를 수 있게 있는 그런 정도의 베네핏만 좀 주고 있어요. 네. 이제 재건축으로도 사실은 물량이 좀 확보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좀 부족한 상황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럼 혹시나 만약에 콘도와 이제 지어진 콘도 신규 분량이 미분양된 것들이 있잖아요. 미분양된 것들은 혹시 얼마나 남아있는지 한번 볼게요. 이 미분양의 그 물량 수도, 주택 물량 수도 사실 2006년 대비 이렇게 그래프 보시면 이게 파란색이 사실 그 미분양 주택 수의 현황이거든요. 2019년, 18년 때 살짝 높았다가 이제 코비드 맞는 2019년 말부터 해서도 계속 꾸준하게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지금 전체 그 2006년 이래로 최저점은 아닙니다만 거진 많이 소화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물량이 계속 소진되고 있다라고 이제 보아지는 거죠. 이게 원래 이렇게 필요한 물량을 미리미리 확보해야 되잖아요. 공급 수요가 이렇게 딱딱 맞아떨어지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이제 2019년 이래로 미분양이 계속 소진되고 또 공급 지연으로 인한 가격도 상승이 예상이 되는 거죠. 코비드로 인해서 또 공사가 또 계속 지연이 되기 때문에 공급 그 플랜도 지금 계속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때 만약에 미분양 물량이 있을 경우는 얼마나 빨리 소진이 될까요? 싱가포르에서는. 이거를 제가 한번 표로 보여드리면, 미분양 소진 기간은 저희가 이게 중심구, 그 중심에서 조금 벗어났는데 또 약간 외곽적 이런 거를 이렇게 표로 표시한
요건데요. 여기 CCR, RCR, OCR이라고 합니다. 이 빨간색 부분들은 우리가 많이 들어본 오차드, 홀랜드, 부키티마, 뭐 마리나 베이 뭐 그쪽 지역이고 그 외에 뭐 비샨, 뭐 부기스, 뭐 띠용바루 이런 데가 요 RCR 부분이고 그 외의 지역이 이제 OCR이라고 하는데 이 빨간색 지역인 이 우리가 말하는 오차드 이런 지역 외에는 분양이 시작이 돼서 완판되기까지 한 1년 2개월 정도밖에 안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거를 정리를 하면서 굉장히 정말 깜짝 놀랐었는데, 그러니까 1년 2개월 안에 다 팔리는 겁니다. 근데 여기 싱가포르는 참 재밌는 게 이제 디벨로퍼가 만약에 땅으로부터 정부로부터 땅을 받으면 사는 시점부터 5년 안에 다 팔아야 돼요. 다 지어서 다 팔아야 되거든요. 그러지 않으면 그 정부가 중과세를 매깁니다. 이제 ABS라고 해서 취득 중과세를 좀 매기는데 그런 걸 피하기 위해서 물론 초기에 이제 빨리 뭐 프로모션도 하고 뭐 만약에 안 팔리면 프로모션도 하지만 이 싱가포르가 우리나라는 이제 대한민국은 뭐 한 2,000세대, 3,000세대 단지들도 많잖아요. 근데 싱가포르는 사실 1,000세대 정도만 돼도 메가급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한 400, 500세대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어지는 그 속도도 느린데 400, 500세대 정도는 외국인이 아니어서도 국내에 있는 로컬들이 소화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1년 반 뭐 이렇게 되는 게 길지 않는 거죠. 길게 걸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이제 CCR, 그러니까 오차드, 우리가 많이 드는 오차드, 무슨 마리나베이 이런 쪽도 3.5년, 그러니까 3년 반 정도 걸린다고 하지만 이것도 사실 가격이 좀 비싼 곳이기 때문에 그 정도가 걸리는 거지 굳이 이제 가격을 내려서까지 하면서 이렇게 팔지를 않는 거죠, 디벨로퍼들은. 제가 이거 한 사례로 말씀드리면 여기 커스카덴 로드라는 곳에 이제 블러바드 ATH라는 아주 럭셔리한 콘도가 있습니다. 두 동이 지어졌는데 그게 하나는 투룸 쓰리룸으로 이렇게 이루어졌고 다른 한 동은 4베드룸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4베드룸의 가격은 거의 한 10밀리언, 그러니까 한 60억 내외 정도 하는 정말 아주 럭셔리한 콘도인데 저는 사실 맨 처음에 런칭했을 때 이제 에이전트들한테 이제 오픈했었을 때 가가지고 저는 너무너무 좋고 예쁘지만 이게 정말 과연 이 정도의 가격이 좀 잘 팔릴까 했었는데 진짜 놀랍게도 그 4베드룸이 있는 블락이 거의 한 6개월인가 8개월 안에 다 팔려버리더라고요. 남은 게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2룸, 3룸이 오히려 좀 더 늦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여기서 느낀 점은 그 싱가포르 내에서는 이제 우리 너무 다양한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 또 이제 자산가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런 니즈가 이렇게 딱 있어 놓은 거죠. 그리고 그걸 소화하기에는 그 공급 물량이 많이 딸리고요. 예. 그래서 싱가포르가 이렇게 좀 탄탄하다라는 부동산 시장이 좀 탄탄하다라는 좀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이제 얼마나 좀 싱가포르 부동산이 수요 대비 공급량이 좀 딸려서 이렇게 가격이 오른다고 있는 거를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내가 만약에 싱가포르 부동산을 살 때 세금은 어떤지 한번 살펴보실게요. 예, 이 세금은 취득하실 때 내는 세금, 또 보유하실 때 내는 세금, 또 이제 매각할 때 내는 세금이 있잖아요. 여기서는 이제 우리 여기 싱가포르에서는 buyer stamp duty라고 뭐 인지세 이렇게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이제 한국 분들한테는 그냥 취득세라고 제가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취득세는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기본 취득세가 있습니다. 이 기본 취득세는 싱가포리안, 뭐 영주권자, 외국인들 할 것 없이 다 내야 되는 세금입니다. 기본적으로 3%를 내게 돼 있어요. 만약에 1밀리언이 넘어가는 금액에 대해서는 4%가 붙기도 합니다. 3%를 내게 되어 있는 데다가 첫 주택일 때 영주권자가 첫 집을 사게 될 경우에는 BSD인 3% 플러스 Additional Buyer Stamp Duty라고 해서 조금 더 얹어서 내는 게 있거든요. 그게 이제 ABSD라고 제가 얘기를 할게요. 그게 이제 5%가 있습니다. 5%가 있고, 그 다음에
외국인 같은 경우, 영주권자가 아닌 외국인 같은 경우는 20%를 더 내셔야 되세요. 그래서 이제 합하면은 뭐 8%가 되고 이제 23%가 되고 하는데 24%가 되고 하는데 이게 이제 외국인 분들한테는 이게 좀 차별이 아닌가 이런 말씀도 하기는 하는데 사실 이제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시민권자인 그 시티즌이 예를 들어서 그 집을 살 때를 한번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보통 싱가포리안들은 그 첫째 집으로 HDB라는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사곤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서거하신 리관유 총리께서 정말 시티즌들은 그러니까 시민권자들 우리 국민들은 이제 그 지붕 있는 집에서 자야 된다라는 그 모토로 인해서 만들어진 그 공공임대주택이에요. HDB가. 이 HDB를 거의 대부분 먼저 첫째 집으로 삽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싸게 공급이 되고 또 잘 지으니까. 그래서 그걸 먼저 사고 나서 좀 열심히 살다 보니까 또 인컴도 늘어나고 이 HDB 말고 혹시 뭐 수영장이 있는 곳에서 한번 좀 이렇게 살아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콘도를 사게 돼서 2주택자가 되면 얼마가 더 붙냐면 여기 보시면 12%를 더 내야 됩니다. 그래서 시민권자도 2주택자가 되면 요 3% 플러스 12%, 15% 정도를 취득세로 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싱가포르 정부는 뭐 시민권자와 외국인을 차별한다기보다는 스탠스가 확실해요. 이 정도를 낼 거면은 사고 그렇게 내면 사게끔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외국인도 뭐 리스홀드가 됐든 프리홀드가 됐든 살 수 있다. 이게 이제 싱가포르 정부 방침이거든요. 그래서 요 이제 주거용 부동산은 이러한데요. 상업용 부동산은 이 ABS라는 것이 없고 요 BSD만 있는 겁니다. 상업용 부동산은 BSD만 있고 3%입니다. 4%도 아니고 3%예요. 그래서 사실 상업용 부동산은 외국인들이 많이 이렇게 접근하는 이유가 취득세가 좀 싼 것 때문입니다. 이게 좀 매력이 있는 거죠. 좀 비싼 반면에. 네. 그리고 이제 만약에 법인이 그러면 주택을 살 경우에는 그럼 어떤가? 법인 같은 경우는 이제 25%가 됩니다. 만약에 25% 플러스 기본 취득세를 내시게 되면 28%인 거죠. 그래서 법인이 사서 혜택을 좀 받던 시기는 좀 지났어요. 그래서 법인은 이제 많이들 질문을 하시는데 법인으로 사도 좀 이득이 이렇게 있지 않다는 것, 그것만 좀 알아두시면 좋으시겠고요. 그러면 두 번째는 이제 매도시에 얼마를 내시는지 한번 보실게요. 셀러 스탬프 듀티라고 하는데 이거 SSD라고 줄여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원래는 뭐 4년 이렇게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했었다가 조금 줄여줬어요. 2017년도에. 그래서 지금은 현재로서는 3년을 매입하신 지 3년을 보유하시면 내야 되는 셀러 스탬프 듀티가 없으십니다. 주거용일 때는. 그런데 이게 혹시나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내가 그 취득을 한 지 1년 안에 팔아야 되는 상황이 생기시면 그러면 이제 매가의 12%를 내게 되셨어요. 이거는 굉장히 큰 거죠. 그러니까 12%, 그 다음에는 8%, 그 다음에 배 팔면 4%. 그래서 3년이 지나는 초과 시점부터는 이제 0%가 되는 거거든요. 이것도 똑같이 싱가포르가 이제 그 플리핑이라고 하는데 부동산 전매 이런 거 좀 하지 말라라는 취지에서 나온 쿨링 메저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이것 때문에 좀 타격이 입혀졌는데 이 두 가지의 제도들이 사실 굉장히 이걸 나올 때마다 뭐 한국도 그렇지만 이렇게 시간이 살짝 출렁출렁 하다가 지금 이게 이제 20% 이렇게 외국인이 늘어났던 거는 2017년 7월 정도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그 완만한 곡선이 기억나시죠? 이제 외국인들도 그렇고 이제 시장도 다 세금 레이스에 대해서 이제 인지를 하고 이거를 이제 적용을 그러니까 받아들이기 시작한 이 정도는 내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여기 적진 않았는데 그 재산세인 프로퍼티 텍스 같은 경우는 보통 그 애뉴얼 밸류라는 거에 이제 10% 정도 내시게 되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한 달치 월세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제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인컴 텍스, 예를 들어 뭐 인컴이 있거나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같은 경우는 제가 그냥 이게 굉장히 인디비주얼리 이제 개인마다 좀 다르잖아요. 인컴이 더 있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대략 그냥 예로 말씀드리면 한 1억 정도의 인컴이 있으신 분이 1년에 한 600만 원 정도 내셨다.
것, 이런 거 좀 코멘트를 좀 드리고 지나가겠습니다. 세금 알아보셨어요? 세금이 얼마 정도 내야 되는지. 제가 중요한 거 말씀 안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취득세 내실 때 한국은 다 완료되고 계약 단금일 기준으로 한 달인가요? 아직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취득세는 여기 싱가포르에서는 계약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구축인 경우는 계약서를 작성한 그 옵션 투 퍼체이스라고 OTP를 쓴 날로부터 2주, 양측이 사인한 날로부터 2주, 그리고 예를 들어서 신규 분양인 경우는 이제 S&P라고 Sales and Purchase Agreement를 쓴 날로부터 2주예요. 그러니까 계약을 했으니까 이제 정부는 우리 이제 저를 바이어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신규 분양 주택 같은 경우, 신규 분양 콘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분양 초기에 만약에 계약을 하시게 되시면 짓는 기간이 있잖아요. 한 3년 정도 잡으면 내가 입주할 때쯤 되면 3년 그 SSD 보유해야 되는 기간이 지나고는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SSD 없이 그다음부터 팔 수 있게끔 되는 거죠. 세금을 이제 보셨고요. 대출 이자율이 요즘 어떤지 한번 살펴보실게요. 제가 그저께 이제 각각의 론 뱅커들에게 받은 레이트입니다. 이거는 이제 2년 픽스 레이트를 받았는데요. 픽스드 레이트 이어. 보통 한 1.1%에서 한 1.3% 정도 됩니다. 조금 좀 낮죠. 많이 낮죠. 그래서 이 저리인 이 이자율을 이용을 해서 많이들 이렇게 대출을 많이 받으세요. 1%대 대출 금리가 좀 덜 부담되니까 좀 사는데 쉽게 좀 접근하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집이 10채가 있어도 만약에 한 주택, 1주택자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자를 이용하는 론을, 그러니까 대출을 일으키는 집은 75%까지 빌려줍니다. 다만 당연히 인컴이 돼야 되죠. 이거는 내외국인 상관없이 인컴만 되면 은행에서 이렇게 절차를 통해서 이제 75%까지 대주고, 만약에 이제 두 번째 집을 두 번째 집을 이제 대출을 받으셔야 된다고 그러면 45%까지. 그래서 요거는 제가 아주 정보를 드렸지만 개개인의 사정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론 뱅커와 상의하시는 거는 필수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이제까지 이제 싱가포르 부동산의 주거용 부동산의 트렌드, 그다음에 이자, 세금까지 한번 보셨어요. 그러면 좀 한국에서는 좀 생소한 공공임대주택이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실게요. 이 공공임대주택은 제가 지금 한국말로 한국 고객님들한테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서 시티즌이 아니신 분들은 이 공공임대 아파트인 HDB, 이 신규 주택을 사실 수는 없어요. 이거는 영주권자 되신 지 3년 된 가족 단위만 이 HDB의 리세일을 사실 수 있습니다. 리세일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 거주 의무 기간이 있거든요. 5년. 예를 들어서 지어진 지 5년 됐어요. 그거는 지금 다 리세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리세일이라고 불리는 거를 영주권 취득한 지 3년 되신 가족 단위가 매입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HDB가 사실 사실 수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왜 말씀드리냐면, 요즘에 HDB 리세일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싸게 분양이 되고, 또 HDB가 있는 그 자리가 굉장히 좀 주요 좋은 자리들이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가성비가 좋으니까 들어가는데, 예전에는 1밀리언 정도 내면 누가 HDB를 이제 사냐, 너무 비싸다 막 그랬었는데, 지금은 이제 많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사실 HDB 업그레이더들이 콘도의 이동이 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또 콘도 가격을 또 받쳐주는 역할을 또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와서 좀 럭셔리한 것들도 사고, 또 밑에서 또 우리 HDB 업그레이더들이 또 콘도에도 또 어느 부분을 차지하고, 이래서 이 싱가포르 마켓이 굉장히 탄탄하게 갈 수 있는 요인이다, 이렇게 봐지고요. 또 이 이기제큐티브 컨도미니엄을
콘도미니엄이라는 것은 뭐냐면 HDB 제도를 이용했는데 콘도의 부대 시설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짝 그 인컴이 조금 어느 정도 되는 이 싱가포리안들이 이 신축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년이 지나고 나면은 그 PR 영주권자 가족이 또 매입하실 수 있고, 여긴 또 특이한 건 10년이 지나면 외국인도 살 수가 있어요. 완전히 fully 컨도미니엄 프라이빗타이즈 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 콘도화된 그 EC들이 인근의 콘도 가격을 또 수렴하기도 해요. 그리고 또 워낙 인기가 좋다 보니까 그 대형 개발사들, 그 아주 이름 있는 이제 디벨로퍼들이 많이 참여하기도 하죠. 네. 자, 그러면 이제부터 또 콘도를 한번 살펴보실게요. 우리는 이제 콘도를 좋아하라 하니까. 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제 이 사진들은 제가 우리 고객님들이 많이 찾으시는 콘도 사진들을 올려놨어요. 여기서 보시면 뭐 리버게이트, 힐탑, 마틴 모던, 딜리던, 인터레이스, 리플렉션 이외에도 너무나 많은 좋은 콘도들이 많이 있는데, 참 보시면 참 콘도들 생김새가 참 예뻐요. 그죠? 하나같이 같은 게 없습니다. 이 콘도 이제까지는 신규 분양을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한번 리세일, 구축이라고 해야 되죠. 그 리세일 가격들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면, 이제 가격이 이제 뭐 그 매매 가격이나 그 이제 렌트 가격이나 꾸준히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으세요. 이게 2020년 6월부터의 그 자료이거든요. 근데 6월부터 이제 계속 이렇게 꾸준히 천천히 상승이 돼요. 근데 제가 2020년이나 이럴 때 보면은 코비드가 시작이 됐으니까 혹시나 이렇게 급매가 나오지 않을까, 아니면 렌트를 구할 때도 좀 싼 게 나오지 않을까, 이런 굉장한 기대감을 갖고 시장을 보는데 참 괴리감이 굉장히 커요. 저희 고객님들의 어떤 이제 그 니즈하고는 괴리감이 크게 물건이 아예 들어가 버리는 현상이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솔직히 작년하고 이제 올해까지 해가지고 딜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왜 그랬냐면, 저희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사실 고객님들이 못 오시더라도 이제 여기 살고 계시는 이제 내국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이 예전 이제 리만 브라더스 때 가격이 갑자기 막 다운됐다가 이제 막 급상승하는 거를 겪으신 분들은 혹시나 그런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접근을 하셔서 매입을 하시는 경우가 많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좋은 콘도들을 참 매입을 많이 하셨고, 또 렌트는 제가 좀 렌트 딜도 많이 하거든요. 주재원이나 아니면 여기 계신 그 교육하러 오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혹시나 이제 많이들 코비드 때문에 공국으로 돌아갔다는데, 그러면은 공실이 많아서 가격이 좀 내려가는 거 아니냐, 내가 리뉴얼 할 때 가격이 좀 다운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는 하시지만, 참 안타깝게도 좀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렌트 가격이 너무 되려 올라가는 거죠.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사실 우리가 모두 좋아하는 이제 리버밸리 지역이 있습니다. 이제 리버밸리 예를 들면, 리버밸리에 한국 이제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좀 깨끗하고 또 보안도 좋고 또 안에도 이렇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데들의 콘도의 수가 그 한 두세 채밖에 안 돼요. 그 두세 채 안에서 또 집이 또 나와야 되는데, 이제 여러 가지가 잘 맞는 렌트 집이 두세 채밖에 안 되고, 도합 한 6채 정도를 한국인, 유럽 친구들, 일본 친구들 전부 다 이렇게 경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 렌트 가격이나 매매 가격이 이렇게 완만하게 올라가고 있다, 이런 모습을 지금 보이는 거고, 만약에 이제 콘도나 이런 것들을 좀 매입을 하고자 하시려면 뭘 좀 고려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봐 드릴게요. 제가 이거를 매입식 고려사항이라고 해놓긴 했는데요. 이제 우리나라도 좋은 학교 근처는 또 이렇게 많이 또 인기가 있고, 학원 근처는 인기가 있고 하잖아요. 여기도 그 로컬 학교 중에서도 굉장히 그 인기 있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로컬 학교 이제 순위는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저하지만, 제가 지역을 말씀드리면 보통 여기서 보시면 부키티마, 비산, 이제 마린 퍼레이드, 부키티마, 노비나 앙목교 이렇게 많이들 있어요. 그러니까 몇 군데가 있습니다. 이 몇 군데에 되는 지역에
게 이 로컬 학교에서 학생들을 뽑는 시스템을 조금 더 딥하게 보시면 첫 번째는 형제자매가 다니면은 뽑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엄마 아빠가 혹시 그 학교에 올드보이였으면은 좀 뽑기도 하고, 그 다음에가 자원봉사인가 그런 것도 하면 좀 뽑기도 하고, 그 다음 섹션이 거리예요. 거리인데 이제 한 1km에서 2km 내에 있는 학생들을 뽑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반경 안에 있는 그 반경 안에 있는 콘도들의 이 수요가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이 이 북기티마는 대표적으로 학군이 좋은 지역 중에 하나인데, 이 북디시 뭐 이렇게 높은 언덕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지형적으로 보면은 집 많이 지을 만한 그 곳이 아니에요. 되게 작아요. 콘도들의 단지들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있는 콘도들의 그 니즈가 로컬 사람들이 얼마나 정말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제가 이제 한국에서 이제 저희가 이렇게 같이 일을 연계해서 하고 있는 싱가로라는 유학원에서 제가 이렇게 고객님들을 받습니다. 그러면 고객님들이 오셔가지고 여기에 있는 또 유명 인터내셔널 스쿨, 국제학교를 많이 보내시는데, 여기서도 이제 좋아하는 미국 학교, 뭐 유럽 학교, 뭐 영국 학교, 뭐 호주, 독일 학교 이런 학교들의 근처에 있는 집들 이 또 인기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런 주요 학군들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거. 만약 여차 어떤 그런 게 없으시다면 그런 학군을 좀 고려하시는 것도 좋고, 그 다음에는 여기서는 또 중요시 집을 볼 때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또 디벨로퍼입니다. 디벨로퍼가 시행사잖아요. 이 시행사가 여기서는 싱가포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각각의 시행사들이 각각의 스타일들이 다 달라요. 지금 여기다가 제가 점점점을 해놨는데, 그거는 여기에 있는 시행사뿐만 아니라 너무나 좋은 시행사들이 많다는 것.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나는 여기만 뭐 좋아해, 여기의 스타일을 좋아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눠요. 제가 왜 이걸 담았냐면, 이제 우리는 외국인의 시각으로만 집을 이제 볼 수밖에 없는데, 사실 이거를 나중에 팔 때는 로컬 사람들이 좀 받아줘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 로컬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지를 봐야 팔기가 좀 더 쉬우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주요 디벨로퍼들을, 또 인기 있는 디벨로퍼를 알아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넣어봤고요. 또 이제 그 외에 또 개발 계획 있죠. 이제 대규모 개발 계획이 싱가포르에서 지금 갖고 있는 게 The Great Southern Waterfront Project라고 있는데, 참 이름이 길어서 제가 잘 버벅거리면서 얘기를 하는데, 요거가 이제 센토사하고 메인랜드 사이의 그 부분에, 그 센토사 붙은 부분을 지금 한 600만 평 되는 큰 그 타운을 새로 짓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2013년 발표 이래로 지금 계속 꾸준히 지금 하고 있어요. 당장 될 수 있는 정도의 규모는 아니고요. 이게 아마 우리 한국 고객님들 이제 캐펠 골프장 많이 가셨을 텐데, 그게 이제 없어지잖아요. 요거 보시면은 제가 이거를 마스터 플랜을 갖다가 이제 찍어서 스크린 캡처한 건데요. 이게 지금 캐펠 골프 연습장인데, 이렇게 딱 클릭하면은 여기 오면 레지덴셜이 들어올 것이다, 뭐 플래시니 무슨 여러 가지 레지덴셜 종류가 들어올 것이다라는 게 이렇게 마스터 플랜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사실 한국의 무슨 뭐 지구 단위 계획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싱가포르 정부 여기에다가 약 마리나 베이의 6배 정도 되는 크기의 그 복합 개발을 하겠다는 거고, 뭐 오피스 쇼핑몰도 다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뭐 HDB 콘도도 약 한 9천 세대 정도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앞으로 이제 우리가 뭐 개발 투자할 때 생각해야 되는 하나의 어떤 모티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요즘에는 어디가 잘 팔렸는지 그런 거 한번 보실게요. 최근 분양 성공 사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마 요즘에 이제 뉴스 보셨으면은 이제 파스리스 8이나 뭐 펜로즈 이런 거 들어보셨을 겁니다. 또 미타운 모던, 더 리프의 킹덤, 이 모든 여기에 있는 것들이 정말 위치가 진짜 환상적인 위치에 있는 콘도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분양이 잘 된 게, 지금 코비드 터지고 나서도 사실 외국인이 못 들어오는 상태에서 국내 로컬 수요들이 지금 이걸 다 소화한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한번 하나하나 뭐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말씀드리면 요거는 그 부기스역에 있는 우리 한국 능코송이라고 빙수샵이 있어요. 아직
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바로 앞에 지금 그 터에 이렇게 지어지는 거거든요. 뭐 구호콜랜드에서 지어지는 미드타운 모던 이것도 좀 많이 인기가 팔렸고 또 아직도 좀 단어가 있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 리프 킹닷, 리프 킹닷 요거는 하버프런트 요 그 역에 비보시티 쇼핑몰 옆에 있는 곳이에요. 여기도 굉장히 그 캐펠에서 잘 짓는 곳이죠. 위치가 너무 좋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또 그래서 정말 많이 팔렸고 몇 개 안 남았고 또 이제 엠버팍이라는 거는 저 마린 퍼레이드 아주 럭셔리한 동네 동쪽에 이쪽에 있는 또 프리홀드고 아주 좋은 프로젝트들이 굉장히 곳곳에 잘 지어져 있었고 이 에이전트들이 열심히 잘 팔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막 뉴스에서 계속 나오거나 에이전트들이 좀 좋아하고 이런 것들 위주로 좀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왜냐면 에이전트도 잘 팔리려고 팔 수 있는 거를 파는 거니까. 네, 그래서 이런 게 좀 잘 팔렸었는데 이 분양되는 그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느냐, 분양물을 살려고 그러면 혹시 어떤 프로세스로 사야 되는 것인가, 뭐 언제 얼마의 돈을 내야 되는지 그런 거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런 거 한번 보실게요. 요거는 이제 분양금을 납입하는 이제 내용인데, 이제 여기서 보시면 이제 그냥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싱가포르는 공정별로 이제 중도금을 내게 되어 있어요. 제가 좀 그게 재밌어서 이렇게 그냥 하나하나 좀 짚어드리면 여기 보시면 뭐 파운데이션 10%, 그러니까 터 파기 정도 하고 터를 잘 파고 하면 10%, 그리고 뭐 콘크리트 하면 10%, 뭐 벽 쌓으면 5%, 뭐 이제 그 루프 실링 이제 천장하면 5% 이런 식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메이컨 포제션 이제 노티스 오브 메이컨 포제션이 키를 받는 날이거든요. 입주하실 수 있는 날입니다. 이때 25% 내시고 나머지를 등기 한 1년 정도 걸리는데요. 이때 등기가 나오거든요. 그때 15% 내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만약에 75%를 내가 이제 첫째 집이고 내가 인컴이 되어서 은행에서 뭐 저리로 이제 돈을 빌려주겠다 75%를 그러면 20% 플러스 5% 해서 25%를 처음에 이제 계약하실 때 이제 가지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한 8주 정도 걸리거든요. 8에서 9주 정도 걸리면 그 안에 25% 정도를 내시고 또 그 이제 S&P를 다시 작성하면 세일즈 앤 퍼체스 그러니까 분양 계약서를 작성하면 2주 안에 이제 를 내게 되겠잖아요. 그래서 25%와 내만큼의 취득세를 처음에 준비하시면 분양을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제 분양 이렇게 가셔가지고 뭐 5% 내고 작성을 하고 먼저 은행론을 그 다음에 은행론을 알아보시면 좀 늦으시고 미리미리 이제 론뱅커한테 내 그 슬립 같은 거 다 보여주시고 서류 같은 거 다 보여주시고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는지를 미리 체크하시는 게 좋으시겠습니다. 다음은 앞으로 그러면 좀 많이 팔린 거 말고 앞으로 나올 것들 중에서 좀 힙한 게 뭐가 있을까? 살펴보시면 이거는 이제 캐닝 힐 피어스 죄송합니다. 캐닝 힐 피어스라고 이게 지금 그 량코트라고 있죠. 포트 캐닝 쪽에 포트 캐닝 역에서 이제 연결이 돼가지고 지어진 건데요. 이게 굉장히 대규모 프로젝트입니다. 아직 계획이 나온 것은 아닌데 여기는 지금 대형 개발사인 CDL하고 캐피탈랜드가 합작을 해서 이제 만들어요. 그리고 이제 캐피탈몰이 2개 층이 들어오고 또 메리어트 호텔에서 호텔을 또 운영할 예정이고 또 소머셋에서 서비스 레지던스도 할 거고 한 700세대의 주거용도 지어지는데 요게 이제 분양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뭐 로드 이름도 그러니까 애드레스 이름도 리버밸리 로드 있고 뭐 오차도 가기도 편하고 CBD 가기도 편하고 그래서 지금 이쪽은 많이 이렇게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거라 혹시나 이런 쪽으로 혹시 정보를 듣고자 하시면 허튼스 에이전트한테 연락을 주면 저희가 정보를 좀 디벨로퍼가 주는 대로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얼웰 힐 레지던스라고 있어요. 얼웰 힐 레지던스 이거는 그 우리가 좋아라 하는 쇼핑몰 그레이 월드 시티 있죠. 거기에서 이제 딱 길만 건너면 있는 건데요. 지금 현재 그 아마 그레이 월드 시티를 지근 거리에서 제일 새 거인 거예요. 위치도 좋고 또
잘 짓는 회사에서 지금 짓고 있고, 그래서 이것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좀 많이 팔렸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누가 뭐래도 좋은 지역인 또 리던 그린 있는데 에비뉴, 리베벌리 이런 데들도 이렇게 계속 지금 잘 팔리고 있어서 혹시나 궁금하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허튼스는 이렇게 에이전트들이 쓰는 전용 앱이 있어요. 이 조건을 이제 말씀해 주시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다 가볼 수는 없는 거니까, 내 계획과 예산이 이 정도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현재 신규 분양물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앱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딱 넓게 묶어가지고 비교하실 수 있게끔 비교표를 만들어서 보내드려요. 그래서 신규 분양물의 실시간 파악이 유닛별로도 비교도 가능하다고 하고, 또 이렇게 여기에 있는 레이아웃을 또 클릭하시면 그것도 다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유용한 앱을 저희가 갖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냥 내가 모델하우스 까지 가기는 좀 그러하고, 일단 이런 방법부터 좀 알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저희한테 부탁을 해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 외에는 이렇게 이제 막 분석표를 다 하고 있어요. 각 디스트릭별, 디스트릭 여기서 구이거든요. 어떤 무슨 구 이런 디스트릭별로 어떻게 얼마에 이제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이렇게 한눈에 보실 수 있게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주거용 부동산을 이렇게 서비스를 하고 있다라는 거를 또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시간이 많이 안 남았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커머셜 프로퍼티를 살짝 말씀드릴게요. 커머셜 프로퍼티는, 그러니까 상업용 부동산은 사실 싱가포르에서는 참 접근이 어려운 참 존재인 듯 합니다. 참 살 수 있는 게 많으면 참 좋겠는데, 일단 이거를 매입을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레지던셜이 해결이 되고 나서 커머셜을 인베스트먼트로 좀 보시는 거가 많기 때문에 많은 고객님들이 찾으시지만 참 보여드릴 게 많지 않기도 해요. 그래서 종류는 리테일 샵도 있고, 샵하우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취작으로 그러면 꼬마 빌딩 같은 게 있거든요. 상가주택 같은. 예전에는 다 주택이었는데, 자, 그냥 이렇게 생긴 거 아마 보셨을 겁니다. 아마 우리 한국 식당들 많은 쪽에 가시면 다 쭉 있는 게 그게 다 샵하우스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이제 외국인은 주택이 들어가 있는 샵하우스는 살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주택은 외국인이 살 수 없거든요. 싱가포르 메인랜드에서는. 그런데 이제 이 샵하우스가 fully 전체가 다 이렇게 상업용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사실 수 있으세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취득세가 3%밖에 없고, 취득 중과세 없고, 셀러 스탬 듀티 없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굉장히 인기가 많죠. 이제 안에 내부에 보시면 외부에서 보면은 이렇게 앞에 좁아가지고 막 몇 걸음만 막 걸으면 벌써 이렇게 지나치곤 하는데 안으로 굉장히 길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문화재이기 때문에 싱가포르 전역에 한 6,500채 정도밖에 안 되고, 그 안에서 사실 주거용인 거 빼고 나면은 상업용으로는 우리 외국인이 살 수 있을 게 참 많지 않아요. 내국인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는 한국 고객들도 이제 매입 사례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도 많이 도와드렸고, 그래서 참 샵하우스가 되게 뭐랄까 재미있는 그런 이제 물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제가 좀 그러니까 좀 높은 층에 있는 것들 실제 있는 건데 제가 혹시나 해서 이게 숫자는 줄여놨고 이런 식으로 되어서 제가 자료를 좀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는 연남동 가로수길에서 세로수길로 가고 이제 어디죠? 홍대거리가 좀 비싸지면 또 연남동으로 가기도 하고 하는데, 이 싱가포르는 이 샵하우스가 워낙 좁다 보니까 그 안에서 이제 투자가 계속 이루어져야 되니까 기업들이 막 사들이거나 자산가들이 다 사들이는 그런 이제 상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이런 식으로 좀 매매가 된 것들 가격 비교해드리고, 물건 나온 것들도 가격 비교해드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보여드릴 수 있어서 혹시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제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은 저희가 또 허튼스 에이전트가 많이 도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이 샵하우스 꼬마 빌딩 같은 거 말고 혹시 오피스 같은 거를 좀 사고자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잖아요. 이거를 이제 우리 구분 오피스라고 제가 그냥 이름을 명칭했는데 여기서는 스트라타 오피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CBD 같은데 그러니까 그 중심가 있는 데에서 이 구분 오피스를 살 수 있는 빌딩이 진짜 요 다섯 손가락 안에 좀 들어갈 정도예요. 그 안에서도 다 팔리는 게 아니라 뭐 개인이 분양받은 거 한두 채 나오고 뭐 기업에서 몇 개 층 산 게 나오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골라서 사려고 하다 보니까 이 개개인들이 이렇게 뭐 한 호수 살 수 있는 물건이 진짜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CBD에서는 진짜 불과 얼마 전에 그 아주 유명한 그 삼성 허브 빌딩, 이제 그거 999년짜리인데, 이거가 이제 가장 높은 그 가격으로, 그러니까 PSF 평당가로 가장 높게 해서 팔렸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뭐 작년, 올해 해가지고 저희 고객님들한테 그 근처에 있는 이제 좀 아주 좋은 빌딩을 좀 많이 소개해가지고 많이 판매를 했었었죠.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그레이드 A, CBD 내에 그레이드 A가 사실 그 PSF 면적이 10,000스퀘어풋이 넘는 거를 그레이드 A라고 여기서는 칭하는데요. 그 분양물이 굉장히 희소하다는 것, 그래서 그거에 대한 니즈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렌트도 2020년 대비로 상승했다. 그래서 테넌트들이 이제 그 인베스터로 많이 바뀌면서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짧게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가 드리는 설명이 각각의 모두 어떻게 보면은 1시간씩 다 다뤄야 되는 주제인 거거든요. 아시겠습니다만. 그래서 이제부터는 저희 한국 에이전트들이 한국 고객님 대상으로 좀 주제별로 이렇게 좀 정기적으로 이런 세미나를 가져보려고 합니다. 좀 더 딥하게 들어가고 좀 더 분석을 많이 해드리고 또 실제 물건도 더 많이 올려드리고 비디오도 올려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들어주셔서 매우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그 질문 있으신 분들은 저희 연락 주시면 저희가 또 따로 연락드리겠습니다.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자, 여러분 지금까지 잘 보셨나요? 여태까지 설명해 주신 우리 최정원 부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 웨비나가 참석하신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여러분께서 혹시 또 질문이 있으시거나 또 이러이러한 것을 더 알아보셨다 하는 그런 사항이 있으면은 관련된 메일이나 또는 저희들에게 문자를 남겨주시면 저희가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이러저러한 것을 또 웨비나를 또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으시거나 또 제안이 있으시면 저희들에게 언제든지 알려주십시오. 여러분 의견을 소중히 반영하겠습니다. 밤늦은 시간까지 시간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밤 되시고 여러분 앞날의 무궁한 발전과 성공이 항상 함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시 뵐 날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